세계로 향하는 맑은 창, 제이칸 뉴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교육청 안내를 좀 하고 교육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청에는 하는 일이 많은데 그 하는 일을 크게 7부서로 나눠서 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장학생분들 계시고 일반 행정부분들 계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데가 이제 평생교육공단과하고 밑에 같은 초등교육지원과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제 관련된 데가 여기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전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장학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 있는 선생님입니다. 혹시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장학사님 오셨던 이야기도 가끔 들어봤죠? 네. 그 장학사님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2층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학교에 시작돼서 빈자리 있는 분들은 지금 학교에 그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려가서 이야기할까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 이제 대충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 나서 궁금한 거나 또 교육장한테 뭐 질문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육청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 한 바퀴 돌아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도 그랬는데 교육청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교육청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그러면 학교육이 중심이지만 다른 교육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모두 강화하고 지원하는 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에요. 특히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학교 그리고 학원, 여러분이 아는 학원, 교수소는 평생교육시설까지 전체를 하나라는 그런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는 조직이 크게 이제 교육에 관한 조직이 있고 행정지원에 관한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에 관한 쪽은 교육지원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오기 전에 잠깐 둘러봤던 초등교육지원과 그리고 중등교육지원과 그리고 또 평생교육 건강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새로 생겼는데 교육복지협력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4개가가 있고 또 이제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에는 행정지원과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 시설을 관계했죠.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지원과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구로 치면은 살림살이하는 재정지원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개 과가 해서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와 이제 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지도를 하고 또 장학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교육청에 하는 일에 그런 조직 이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또 그걸 학교나 기관을 지원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지원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교과 성적을 우선시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풍토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님께서는 인성교육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저는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물론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적 이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같이 해야 될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성 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 역점을 두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또 학교에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근무를 많이 했죠. 학교에 있을 때도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성교육이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장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성교육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인성교육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결국은 우리 학교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성교육의 초점을 행복교육에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 혼자 행복할 수도 있지만 혼자는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이 행복하자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학교 교육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행복하기 위한 교육, 또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려면 올바른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학교 교장 선생님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같이 거기도 마찬가지 혼자보다는 우리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꿈을 세우고 먼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꿈만 거창하게 세워놓으면 끝나는 건 아니죠. 그 꿈을 세웠으면 그걸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 훗날 내가 도달했겠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하면 목표로 끝나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 꿈을 세웠으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꿈을 세우되 꿈을 세우기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가는 꿈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자. 더불어서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독서 이야기도 있나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교장님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나이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선생님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이 독서 활동이 참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독서하는 거, 책 읽는 습관을 기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폭넓은 독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학교 성적도 분명히 올라가요. 독서에 기반하지 않는 학과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먼저 많은 독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도움이 되기 위한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독서를 하는데도 조금 이제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독서하는 건 반드시 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생각, 또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선은 폭넓게 독서를 하자.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또 우리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니까 다양한 책을 폭넓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생은 더 많은 다양한 책을 좀 좋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소위 우리 전문 분야, 전공 분야에서 그쪽은 좀 더 깊게 독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인지 모르지만 넓고 깊게 독서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방법은, 읽는 방법은 예, 교장님도 나름대로 그 익혔던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사상을 볼 때도 그렇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체를 보냐 부분을 보냐 얘기할 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무를 보고 나서 전체 숲을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독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전체 개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책 보면은 우리 은경이 학생은 책 보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어디예요? 저는 책 보기 전에 항상 요약해놓은 줄거리를 먼저 읽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 더 이해도 쉽고 어휘나 이런 것들도 더 쉽게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저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 표지부터 봐요. 왜냐하면 책 표지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럼 책 표지에 이제 물론 거기에 제목도 나오고 이제 뭐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파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이나 사파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편집자들이 다 생각해서 그 사진이나 사파도 거기에 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책 표지를 보고 그 책을 내용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넘겨서 지금 명희 학생이 얘기한 대로 목차를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이제 줄거리나 요약이 있으면 또 책 소개가 있으면 그걸 석장이나 이런 거 읽어보고 아 그러면은 이 책이 지금 어떤 책이구나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정독을 하고 또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목차를 봐요. 우리가 페이지가 양이 많은 거는 읽다 보면 앞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읽고 나서 그 목차를 보고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게 정리가 잘 되고 읽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었으면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겠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초등학교 동생도 있고 고등학교 형도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든 또 삶을 살아가든 하면 세상에 겁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면 되는데 일단 기대, 우려 이렇게 칠 텐데 우선 우리 학생이 이제 걱정하니까 고등학교 준비라고 그러면 또 이제 중3이니까 그런 준비하면서 저는 필요하고 그 준비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요? 예. 교육장님이 이제 학교 다녔던 중학교 시절은 4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가니까 그때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교육장이 생각하는 중3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될까요? 네. 학교에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제 교과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맞는 그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중학교는 이제 그러면서도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있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중심이에요. 선택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짜여 있죠. 예.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은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당장 1학년 때부터 자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또 가서 그때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장님이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특히 우리 중학생들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폭넓게 보내고 고등학교 준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성적 학업의 쪽에 걱정을 하면 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낮춰버리고 이제 제가 특히 우리 누구라고 했어요? 강원도 학생? 네, 우리 강원도 학생은 이제 중3이라 그러니까 걱정이 될 텐데 오히려 남은 기간을 좀 더 폭넓게 준비하는 기간을 알렸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선 아까도 우리 김경 학생이 질문한 대로 독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공부의 모든 학문의 기본은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그리고 아까 말한 선택 과목 중심을 하다 보면 이제 폭넓게 다른 책이나 다른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좀 아까 말한 대로 폭넓은 그 책 읽기, 독서 활동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닌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은 그 혹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도 세워보고 내가 세운 목표에 따라서 계획도 세워보고 거기에 따른 시간 관리도 내가 해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고 나서 그 학습을 하고 평가도 내가 해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한류 또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서 계획부터 다시 조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또 그것도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배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저 할아버지 시절 이야기하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참 대견한데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우리 할아버지 교육장님도 할아버지 됐거든요.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은 모자랐나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걱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길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권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도 동아리 활동하죠. 네. 저는 그 동아리 활동을 꼭 권해보고 싶어요. 물론 고등학교도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혹시 걱정이 된다면 학업이 걱정된다면 중학교 때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동아리 활동을 좀 풍부하게 해봤으면 그리고 열심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아리 활동도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동아리는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관심 있는 영역을 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나의 전문성이라든가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실적인 뭐 기술을 익힌다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인간을 사귀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은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후배가 하는 경우 그런 동아리도 많죠.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대화하고 요즘 많이 하는 소통하고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정책이 매번 요동쳐서 대비하기가 어려운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교육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연속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능은 3학년 2학기 중반인 11월 중순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현실에 괴리가 생겨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여간 헷갈림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혁이 학생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장 입장에서는 제일 대답하기가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서로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도 이제 오해가 있고 또 이해하는 면에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아니고 공교육 정상화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꼭 우리가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학원교육이냐 나눌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말할 때 공교육, 즉 학교육하고 사교육을 이야기하잖아요. 사교육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면 개인과외나 학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청이나 학교나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관점하고 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또 바깥 분들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공교육을 바르게 하자.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좀 더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신혁이 학생이 질문한 또 요지는 지금 그런 제도하고 또 당장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접해야 되는 이제 수능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소위 이제 진도 문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학교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교육장님은 그 교육과정을 조금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에 되면은 그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과목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배워야 될 건가. 예. 또 중학교는 1학년, 3학년 어떤 게 배울 것인가. 고등학교는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모든 설계도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교육과정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각 학종마다 교육과정을 짜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하는데 그냥 그 학교 단계에 맞는 게 아니고 또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저 지역이나 또 학교도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교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제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재학생이 걱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교육과정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능 보기 전에 수능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끔 그 교육과정을 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서 공부하면은 충분하고 선행학습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배워야 될 것을 2학년 때 배워야 될 1학년 때 미리 배우고 이런 걸 선행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단계만 따라가도 충분히 수능이고 대학 입시고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학교 교육과정이 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그런 법이나 제도를 만든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아까 말한 행복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하면 재미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려 하는 게 공교육 정상화법이고, 또 우리 그런 혹시 광고 보셨어요? 과일도 제철 과일이 맛있다. 아마 그런 광고나 캠페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일이 나는 철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우리 학교 교육에다 적용을 해보면 그 철에 맞는 과일을 먹는 것처럼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학생들의 행복이나 소위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께서는 줄곧 학교의 교사,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학교 일과 교육장 일 두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어려우신가요? 교장님이 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담임 이제 맡아서 직접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장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교육청에 왔는데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청에 하는 일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바람직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꿈을 실현해가는 그런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당연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학교에 있을 때보다 교육청 일이 더 힘든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학교는 단위 학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만 해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거의 200개가 돼요. 거기에 이제 학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학원, 평생교육시설 이런 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합치면 9,000개가 넘어요. 그런 모든 이제 교육기관을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많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생을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교육하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진짜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청의 역할이 아까 학교하고 이제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강남도 서초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기관하고 또 그 행정기관 말고도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또 그게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아주 즐겁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교육장님께서 되게 많은 곳에서 담임 선생님이자 교장 선생님이자 많이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고백하면 고백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직접 다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죄송하고 또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는 시각하고 담임 선생님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그거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제가 직접 담임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생각나는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제 교감이나 교장이나 또 교육청에서 만난 학생들하고 이제 좀 관계가 다른데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담임을 했을 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좀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처음 선생님에서 오늘까지 한 게 38년이거든요. 직접 좀 교실에 담임하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기억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유난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런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참 이렇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가정도 평범하고 또 솔직히 성적도 평범했어요. 중간쯤 되고 이렇게 성적도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는데 참 이 학생이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참 원만한 학생이었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기억에 남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려운 학생들 일어난 게 많이 남지만 그 학생은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됐는데 워낙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반에서 이제 반장도 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 다리가 좀 불편한 학생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그게 이제 6학년 때인데 그 전까지는 체육 시간이면 그 학생은 항상 옆에 가서 따로 앉아서
소위 우리 요즘 말로 열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싶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체육활동을 같이 시켰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학생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학생도 나중에 그 반장이니까 와서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그 불편한 학생을 그렇게 힘든 체육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배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생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따로 앉혀놓고 우리만 하는 게 그게 배려는 진정한 배려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그 학생하고 어울려서 활동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특히나 반장이고 이제 관계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꼭 데리고 심지어는 그때는 소풍도 현장에서 소풍이라고 했잖아요. 소풍도 이렇게 산에도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전에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안 했는데 같이 잡고 손잡고 참여를 하고 또 앞장서서 그때도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 용어가 또 달랐지만 그때도 왕따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어디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면은 스스로 나서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화해도 시키고 조정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도 보면서 참 고맙다,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친구들이 졸업한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됐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쯤 됐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동창회로 모이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이 지금도 그 동창회에 또 나가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작지만 리더십이고 또 배려와 섬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 학생이에요. 이제 저희가 곧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생활이 끝나게 되는데 꼭 추천해 주시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추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3이라고 했죠? 중3이 되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기대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동아리 활동, 독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기억에 남는 학생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귐, 만남 그것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이 가장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좀 더 그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뭐 동아리 친구들 아니면 옆에 친구들 좋고 같이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또 훈련을 좀 많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내 인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교과문을 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활동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고 예, 여러분 이제 형편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기 다 그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여행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고등학생도 그럴 기회가 있나요? 여유가?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부담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수록 키워가는 게 좋은데 정말 좀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는 혼자 하기는 힘들죠.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실 거고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해본다든가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정도 되면 친구들하고
정말 부모님 걱정 안 하게 미리 계획을 짜고 여정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 여행을 해보면은 그게 참 많은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방학 2번 남았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남은 방학을 아니면 요즘은 또 이제 그 중간 방학도 단기 방학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행을 좀 하고 또 뭐 긴 여행을 못하면 가까운 곳에 체험 활동이라도 많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웅기 학생은 몇 학년이라고 했죠? 저도 3학년. 3학년? 아,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못 해봤나요? 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잖아요. 한 학기 정도는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해보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히 우리 두 학생들 3학년이라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못 가졌을 테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좀 계획도,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도 해보고 계획만 세우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이런 활동을 중학교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초중고가 다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 우리 학창시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조금 이제 부모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컸는데 어리다고 자꾸 그러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힘들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제도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 데 부담이 가서 또 일정 자체도 너무 많이 바쁘고 그런 기회가 어려운데 중학교는 그런 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해요. 교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과 예외 활동 그런 걸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또 사귐 이런 것을 좀 폭넓겠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좀 길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얼마 안 있으면 어른이 되는 길목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바라는 성인의 모습이 있다거나 어떤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하고 어른하고 또 어른하고 학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학생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고 또 어른들은 다 여러분 같은 학창시절을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창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연장이 그 삶이 쌓여서 어른에 의해서 삶이 되는 거고 또 그 삶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진희 같은 경우는 한 10년 후에 겨우 그래서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내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어른 그런 것보다는 저는 바람직한 학생상, 바람직한 청소년상 그게 또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들 보고 현재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사는 일, 또 학교 사는 일이 결국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또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학교고 또 그런 시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서 행복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하면 이제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행복한 시민, 바람직한 시민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서 그런 어른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거의 한 40년 교육을 하면서 평생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상, 우리 시민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아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참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계속 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다면 또 조금 더 시민 의식 차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고의 폭, 시야를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나하고 이 관계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아무리 늦어도 20년 후에 이제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행복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